예, 들어오세요. 자, 21페이지 지적 공부. 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지적 공부 이거 외워야 돼요. 지적 공부 종류. 이 정도도 뭐 안 보고 쓸 만큼 외워놔야 됩니다. 자, 지금 토지대장 보시죠. 다시 임야대장 먼저 보시죠. 임야대장에는 산자 붙어 있죠. 산자. 여기 기준으로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나눠져 있죠. 자,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 지면, 그죠? 여기서 또 신나서 경자 그러면 안 돼요. 경계 좌표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임야대장에 경계 좌표 있다고 X예요. 그죠? 자, 중요한 거 사유랑 개별 공시가, 자, 면적. 요 정도가 제일 잘 나옵니다. 자, 명주번 나와 있죠? 자, 명주번 나오면 변동 원일자.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정환이.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자, 11월 1일 날 이 두 사람은 등기소에 먼저 갔어요. 등기소 가서 등기가 접수된 날짜가 11월 1일이에요. 등기소에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그죠? 그 접수한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11월 1일. 등기 다 끝나고 나서 여기 대장 소관청에다가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 등기 완료 통지. 그죠? 등기 완료 통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소관청한테. 소유자 지금 정환이다라고 통지하면 통지받아서 여기다가 정환이를 써줄 때, 자, 이 날짜는 등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동된 날짜는 등기 기준이에요? 대장 기준이에요? 등기 기준. 등기부에 써있는 그 날짜를 가지고 여기를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꾸면 틀린 거예요. 자, 권리는 건등기. 그죠? 표시는 지정. 그죠? 표시는 요쪽. 자, 임야대장에서는 토지 표시 위주고요. 여기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부 기재사항을 가지고, 기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 했으면 통지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자, 가등기 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때는 소유자가 안 바뀌니까. 제대로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통지 와서 그 날짜를 가지고 여기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는 도면번호, 장번호 있고요. 자, 축척 있다, 없다? 축척 있다. 대장에도 축척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대장 보이시죠? 자, 토지대장도 축척 있죠? 1200분의 1 뭐 이렇게 있어요. 임야대장에는 3000 아니면 6000 있어요. 여기는 산자 안 붙었죠? 그냥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여기는 자, 거기 주소 그럼 어떻게 해? 주소 이거 어떻게 해? 주소. 됐어요? 자, 주소는 그 사람 사는데 소재는 땅이 있는데 완전 딴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서울 사지만 제주도에 땅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소재주는 제주도고 내 주소는 여기 강동구지. 뭔지 아시겠죠? 또 복잡하네 그러지 말고. 자, 여기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얘기하고요. 여기는 그 토지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시겠죠? 자, 이쪽은 토지에 대한 얘기고 이쪽은 소유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 사유. 요건 자신 있어 이제. 개별 공시니까. 여기는 사유. 토지 표시. 또 긴가민가하네 그러지 말고. 외워요. 대장에 지금 사유랑 개별 공시가 면적 있다. 이걸 모르면 어떡해. 그러면 그동안 외운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죠? 맨날 했잖아요. 사유, 개별 공시가 면적. 그죠? 뭐 공식을 한번 외우고 뭐 그렇게 다 기대하지 마세요. 뭐 공식이야. 외워야 공식이지. 이것도. 자, 대장에 뭐 있는지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자, 여기는 뭐 순서 상관없어. 하여튼 장번호, 도면번호. 자, 준비됐어요? 이제 그만. 자, 지적도 있죠? 소재 있어요? 지번 있어요? 지목 있어요? 유지, 유원지 원, 그죠? 공원. 원은 유원지, 공장용지는 주소용지. 뭘 또 주차장이야? 주차장은 차. 주유성 원 유원지.
그죠? 요 세 개만 알면 돼요. 주하고 유하고 공. 요 세 개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그냥 첫 글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적도에는 지목이 있다 OX. 지금 보고도 못 믿겠어요? 예, 지목이 있어요. 그죠? 예, 자, 면적이 있다 OX. 뭐라고요? 면적 600번지 면적 써 있어요? 이 600은 이거 지번이고, 지번. 그죠? 자, 지적도에 면적 써 있다. X. 그죠? 써 있지 않습니다. 예. 선, 뭐요? 경계. 이게 도각선이고, 이게 도각선이고. 경계. 자, 점. 네? 경계점.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하는 직선. 경계. 예. 경계가 꺾인 점. 경계점. 그 말이에요. 예.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하는 직선. 경계가 꺾인 굴곡점. 경계점, 법이 이렇게 돼 있어, 법에. 그렇죠? 자, 지적도에는 경계와 경계점이 있다, OX. 자, 이건 뭐야? 건축물 구조물, 위치. 이거는 삼각점, 위치는 도면에 그린 거예요. 자, 요거는 색인도, 그죠? 자, 지적도에 축척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요거 숫자는 도각선 수치. 이 외곽선을 도각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자, 요게 삼각점. 자, 삼각 보조점. 자, 요거는 도근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합쳐서 기준점. 위치는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임야도. 자, 임야도는 뭐가 붙었어요? 산이 붙었고, 임야도 축적은 3천 아니면 6천 두 개를 쓴다 그랬죠. 나머지 산자 붙은 거 보시고. 자, 일반 지적도랑 다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갔으면, 자, 제명 앞에 끝에, 자, 좌표 수치예요. 좌표라고 쓰죠. 자,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가 22m 82cm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자, 이 동네는 싼 동네 비싼 동네 그죠? 자, 도각선 수치 보이시죠? 500분의 1이고 수치 보이시죠? 자, 여기 29만 4,150 29만 4천. 자, 얼마 차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m. 자, 여기는 11만 4,200. 자, 여기는 11만 4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m. 그죠? 그래서 150m, 200m 딱 직사각형 안에 면적은? 네, 직사각형. 그죠? 150m, 200m. 전체 면적은? 네, 30? 2 곱하기 15는? 30. 하나, 둘, 셋. 그럼 얼마? 3만. 자, 3만 제곱미터예요. 500분의 1 축척의 도면 한 장에는 얼마 들어간다? 3만 제곱미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3만 제곱미터를 저 사각형 안에 집 꾸겨 넣는 거예요. 이게 500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표시하는 게 이제 도각선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도면이 있겠죠? 여기 도면 있겠죠? 도면이 쫙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 숫자가 들어가겠지. 그럼 도면끼리 연결점을 보는 거 이거 보고. 그리고 자, 이 규격이 3만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500분의 1이요. 예전에 1200분의 1일 때 숫자 4개를 딱 주면서 전체 면적 얼마냐 이런 적 있어요. 그건 20만. 자, 1200분의 1이면 도각선 도면 한 장에 20만. 자, 500분의 1이면 3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빼고 곱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자, 이게 20만 제곱미터 한번 딱 출제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자, 1200하고 500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500분에다 보면 도면 한 장이 얼마다? 3만 제곱미터. 면적이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도면 하나 토지마다 면적이 써 있다, 안 써 있다? 안 써 있지만, 도각선 수치를 보면 도면 한 장의 면적 전체를 알 수는 있다. 이 정도예요. 자, 다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자, 그 동네 비싼 동네죠? 좌표 등록부에 뭐가 있다? 좌표가 있다. 좌표 X, Y 써 있단 말이죠. 자, 요것만 쓰면 힘드니까 간단하게 그린 걸 부호 및 보호도. 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와 부호 및 보호도가 있는 겁니다. 자, 소재 지번 당연히 있어야 돼요. 소재 지번 나오면 고유 보호도 나오죠. 자, 좌표 등록부에 지목 있어요? 면적 있어요? 자, 소유자 있어요? 자, 이런 거 없어요. 자, 지목 면적 소유자는 없습니다. 대신에 좌표를 가지고 토지를 정확하게 위치를 찍는 거죠. 자, 이 동네에도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 번호와 장 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공유지원명부, 대주권등록부, 좌표등록부 이걸 봐야 돼요. 자, 이게 뭐라고요? 공유지원명부, 대주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 자, 그러면 자,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가 중요하죠? 지분. 공유지니까 지분 나오면 명주번 나오고, 명주번 나오면 변동 원인 일자 나옵니다. 자, 지목 있어요? 면적 있어요? 자, 공유지 연명부에 지목 면적 있다고 X. 자,
다음 여기 3개 추가. 3개 추가하면 자, 추가하면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 전유물 건물 표시 이렇게 3가지가 딱 추가되면 이제 뭘로 바뀌어요? 대지권 등록부. 자, 요 3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 자, 건물 이렇게 돼요. 위치 나면 안 돼. 위치는 없어요. 위치는 도면에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 지분 있다 없다? 있다. 자, 지분 나오면 명주원, 명주원 나오면 변동원 일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자,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되는 거죠. 자, 왜 틀렸어요? 경계좌표. 자, 경계좌표 안 돼요. 자, 면적은 있어요? 면적 있어요. 경계좌표 때문에 틀렸어요. 지분 공유지원명부 맞아요? 예, 대지권 맞아요? 예, 자, 양쪽에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 자,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로만 갑니다. 여기로만. 예, X죠. 자, 지적도 임야 색인도 있어요? 색인도 있어요. 색인도. 자, 위치 있어요? 위치 있어요. 고유번호 있어요? X죠. 고유번호 틀렸죠? 자, 고유번호는 도면 제외하고 다른 장부에 다 들어간다. 있어요. 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죠. 자, 전유물 건물 표시 대지권 등록부. 자, 공유지 연명부가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가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의 비율, 건물 이게 들어가죠. 네. 자, 이 지적도에 임야된 성명, 주소는 등록되지 아니하나. 맞아요. 예. 지목은 지적도에 등록돼요? 뭘 안 돼. 되지. 자, 지목이 지적도에 한 글자씩 써 있죠? 예.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여기에 껴서 틀린 거예요. 요것만 빠지면 맞겠죠. 예. 자, OX. X예요. 거리.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가잖아. 밑으로 가면 안 되지. 그죠? 예. 자, 일부 지역, 너가 알아. 이러면 안 돼. 일부 지역만 보면 안 되고, 이게 들지. 이게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들어요, 도면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거리는 도면에. 근데 도면이 모든 도면이 아니라, 일부죠.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 예, 자, 이 거리가 도면에 등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까지는 좋아요. 근데 요게 틀린 거죠? 요게. 자, 왜 X예요? 경계. 자, 경계는 어디? 도면에. 자, 경계는 도면에 직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특히 자, 요거 자,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물 건물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자, 사유랑 개별 공시가는 토지 임야 대장. 지분 두 군데 있죠? 지분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원명부. 그다음에 도면의 등록사항 중에 자, 특별히 저는 위치 있죠. 위치 두 개 있죠? 건축물 규정 위치, 삼각정 기준 위치. 그죠? 예, 그다음에 요거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는 자, 좌표 지역에 한해서 등록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자, 경계점 간 거리가 등록된다. OX. 5에 5. 예, 단 조건이 있죠? 좌표 지역에 한한다. 근데 이제 바꿉니다. 경계점 간 거리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OX.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임야도는 이게 이 좌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되는 건 틀립니다. 근데 지적도 및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예, 작년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예. 자, 등록상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지문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시면 지적도 및 임야도 그랬단 말이에요. 1번 지적도 및 임야도. 그죠? 예, 등록상 모두 고르래요. 예, 그럼 소재 들어가야죠. 소재, 기억의 소재. 니은은 좌표예요, 거리예요? 거리지, 거리. 근데 모든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으로 한정한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은 둘 다 위치죠. 위치는 도면에 맞고요. 그 다음에 도각선과 수치도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도면에 등록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자, 공유지원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 등록상이죠. 공통. 자, 둘 다 소재 지번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지번 옆에다가 소재 한번 써볼까요? 지번,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은 어디든지 다 공통입니다. 지적 공부에 소재 지번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적 공부에는 소재 지번이 다 있다.
그다음에 지부는 딱 두 군데만 나오죠. 지부는 공유주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두 군데만 나오죠. 그다음에 명주번 나왔어요. 자, 디귿에서 성명의 명, 주소의 주, 등록번호의 번죠. 자, 그 디귿하고 미음하고 연결하세요. 디귿하고 미음하고. 자, 디귿 명주번하고 미음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요건 항상 세트로 대장에만 들어갑니다. 대장 4개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주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 딱 4군데만 명주번과 변동 원인 일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대장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들어가요. 도면 빼고 도면 빼고 모든 지역 공부에 다 고유번호 써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두 개 장부에 공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죠. 자, 3번 보시죠. 자, 3번에 1번 왜 틀렸을까? 3번, 1번은 경계 때문에 틀렸죠. 자, 2번 임야대장의 건축물 중 위치 틀렸죠. 자,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자, 도면에 들어갑니다. 3번 공유지연명부의 지부는 맞아요. 지부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사유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들어가죠. 자, 4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지목 X. 자, 2개 더. 지목 X 쓰시고 2개 더. 대지권 비율하고 건물 명칭 쓰세요. 건물 명칭. 예. 건물 명칭. 또 전유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자, 그다음에 대지권 비율. 요 세 가지는 항상 외우고 계셔야 돼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5번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옆에다가 뭐 쓸까? 성명, 주소, 등록번호. 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명주번 써보세요. 항상 세트입니다. 예, 명주번하고 변동 원인 일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대장 4군데 다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이 5번만 딱 맞는 거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지역공부 관리와 복구가 나오죠. 자, 앞에 칠판 봅시다. 자, 여기 기준으로 이 위에는 지적공부. 자, 요거는 부동산 종합공부. 다른 거죠. 예,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는 지적공부인데, 자, 종이로 나오면 소관청이 서고해. 컴퓨터로 나오면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그죠? 여기는 반출 규정이 2개 있는 거죠. 천재지변이 있든지 아니면 승인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을 필요 없어요. 천재지변에 어떻게 승인을 받아?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예외적 반출이 있다. 여긴 반출 없어요. 반출 없고 복제관리. 자, 복제관리 누가 한다? 교통 장관. 만약에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는 장관이 관리한다고 X요. 자, 장관은 복제관리합니다. 복제관리. 관리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자, 요거 부동산 종합공부 무조건 소관청. 여기도 소관청. 여기도 복제관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최근에 만든 거기 때문에 100% 전산. 요거는 옛날 종이로 되어 있는 거, 요즘은 전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암소리 안 하면 이게 원칙인 거예요. 암소리하면 종이가 원칙이고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로 정보처리 시스템하고 나올 겁니다. 예, 그럴 때는 예외적인 경우다. 복제가 있다. 외우세요. 그러면 자,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고에 관리하는 거. 이거 열라 말라면 어디 가죠? 해당 소관청 가야 돼. 그죠? 자, 여기는 해당에 갈 필요 없죠? 읍면동에 갈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시도지사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근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소관청한테 역시 또 읍면동장한테 열람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요. 예. 자, 좀만 더. 자, 여기. 이거 날라갔어. 서고에 있는 거 날라갔어. 누가 복구해요? 소관청. 자, 정보 처리인 거 날라가서 누가 복구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이 복구합니다. 장관이 복구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장관은 미리 복제해 놓은 뿐이지 직접 복구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복구하는 거예요. 날라갔으면 복구합니다. 자, 복구하려면 맨 먼저 뭐 할까? 자, 복구 자료를 조사해. 복구 자료 조사했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측량해야지. 자료가 없어. 또 서로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해. 그러면 측량하죠? 자, 측량은 뭐가 나오죠? 면적 나옵니다. 자, 면적 나오면 사람들 좋아해, 싫어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럼 어쩌라 했어요? 술 한잔 한다고 그랬죠. 술 한잔, 그죠? 예, 또 어떤 분은 자꾸 머릿속을 막 확대를 해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잔치, 그죠? 잔치에서 어떻게 해요? 조정하고 동의, 도장 받아요, 그죠? 예, 술 깨는데 며칠 걸려? 15일, 그죠? 적어도 15일 이상, 게시판 및 인쇄 페이지에 올려놔야 술 깨고 본단 말이에요. 뭘 볼 줄 모르니까 미세요. 예, 양쪽에 다 올려놔야 뭘 보지. 그죠? 그러니까 이 게시 기간 동안에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자, 이의신청까지 다 받아주고 복구합니다. 복구한 이후에 소유자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화살표 붙이시고 소유자의 통지라고 써보세요. 자, 소유자의 통지. 자,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이렇게 소유자한테 사후 통지합니다. 자, 만약에 사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X.
소유자에게 사전통지 X예요. 그죠? 네, 사전통지 X. 자, 승인을 받고 복구한다고 X? X. 자, 복구할 때 뭘 승인이야? 자, 복구에는 승인이 없습니다. 사전통지도 없고요. 복구 신청 OX? X. 복구 신청 같은 거 없어요. 저 복구는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예. 복구한 이후에는 소유자에 통지한다고 X? O. 자, 이후에는 소유자 사후 통지 들어갑니다. 자, 다시 요거 게시하죠? 게시. 그죠? 예. 복구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복구하기 전이죠. 그죠? 복구하려는 경우 사전 게시하는 거예요. 복구한 경우 게시한다고 X. X죠. 복구한 경우는 통지합니다. 그렇게 말장난을 치는 거죠. 여기서 자, 요 절차를 다 외우실 건 아니고요. 자, 초과하고 15 이상 및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전체 구조가 나옵니다. 자, 됐고요. 그 밑에 복구 자료가 나와 있죠? 자, 칠판 보세요. 자, 복구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근데 소유자는 등판하여야 한다. 자, 여기는 등판으로도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자료도 있는데 그중에 제가 두 개 찍어드려요. 측량 결과도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자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여기 얘네가 복구 자료가 된다라는 건 특별히 외우시고 나머지들은 뭐 지적공부 등본, 등기부 등본 뭐 뻔하단 말이에요. 뭐 장관이 준비한 거 뭐 등등등. 뻔하기 때문에 굳이 안 외워도 다 답이 나오는데 측량 결과도나 토지동 정리결서 요 두 가지는 그대로 문자 글씨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측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이 두 가지는 복구 자료다. 복구 자료가 된다. 자, 그 밑에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려면 심사 받죠? 자, 심사 누구한테 받아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심사요. 중앙지적위원회 심사 그러면 안 돼요. 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지자체장은 예외죠. 예,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소속기관장, 지자체장은 심사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전국이냐 시도냐 시군구냐에 따라서 나눠서 신청하는데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심사권자가 누구냐가 계속 나와요. 심사권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자, 미리 받아요, 나중에 받아요? 미리 받는 거예요. 신청 전에 미리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넘기시면 지문 비교가 나오죠. 1번. 자, 지적소관청의 해당 청사에 자, 종이요 컴퓨터요. 종이지. 자, 서고를 설치하고 연구 보존합니다.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한다. 그래서 1번이 맞고 그러면 정보 처리는 어떻게 하냐? 2번으로 가시면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연구 보존하죠.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세트죠? 1, 2번 세트.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이런 거 없어요. 예,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하고 4번하고 묶어볼까요? 3, 4번. 자, 반출은 누가 한다? 반출은 지적소관청이 천재지변이 있거나 아니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때 반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죠. 자, 5번, 6번 묶어볼까요? 5번, 6번. 자, 5번에 보시면 멸실된 경우 지적공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지적공부 등본 돼요? 측량 결과도 돼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등기부 등본 돼요? 예, 자, 이런 걸로 토지 표시를 복구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 등자 보이세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자료가 많다 이거예요. 이런 자료를 복구해야 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자, 6번 보세요. 6번. 자, 6번 보시면 수행 계획서 X. 자, 개별 공시가 자료 X. 자, 측량 신청서 X. 측량 준비도 X. 자,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측량 결과도가 나와야지. 측량 결과도. 자, 어떻게 장난치는지 아시겠죠? 계획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복구 자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런 자료가 없거나 또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해요? 복구 측량하죠. 자, 그게 7번입니다.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 조사된 면적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거나 아예 자료가 없는 경우. 자, 없는 동그라미 없는. 자, 초과하거나 없으면 복구 측량을 해서 면적을 새로 알아봐야죠. 자, 8번 전산자를 이용하려면 미리 좋아요. 미리. 자, 중앙지적위원회 틀렸죠? 네, 자, 뭘로 바꿔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심사. 네. 자, 장의 심사 그래야 돼요. 장의 심사 그래야 되고 기관의 심사 그래야 됩니다. 자, 두 가지가 다 조문이 다 있습니다. 기관의 심사, 장의 심사 둘 다 됩니다. 이걸 또 구별하는 과목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적부는 그거 구별 안 합니다. 기관의 심사, 기관 장의 심사 다 똑같이 봐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25페이지에 자, 문제 보시죠. 자, 옳은 거 옳은데요. 기억에 지적 서고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한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니은에 천재지변 나왔죠? 천재지변 필요한 경우 반출할 수 있다. 누가?
지역소관청. 그래서 기억님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했다.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연구받아야죠. 컴퓨터니까. 맞죠? 자, 리을은 200장이 아니라 100장입니다. 100장. 좀 치사하지만 100장. 100장인가 보다. 종이 200장이면 두껍죠? 100장씩 간다. 100장씩 간다. 2번 갑니다. 2번. 자, 이번에 1번에 보시면 소관청은 지역구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 지체 없이 복구죠. 정보 처리됐으면 누가 복구하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역시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 그래서 1번 딱 맞는 말이고요. 2번 복구할 때 멸실 훼손 당시 지역구물과 가장 부합된다라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그죠? 등등등 있었죠. 다만 소유자는 등판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등판하여야 한다. 다음에 3번 지적공부 등본 OX O. 자, 개별 공시가 자료 X. 자, 신청서 X. 준비도 X. 자, 판결 O. 판결 O.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막 섞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4번에 보시면 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전명부, 등록대중명 서류에 따라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네모,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자, 네모,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네모. 즉 도면에 등록된 내용 증명서에 따라서 자, 복구 자료도 네모, 복구 자료도 네모. 자, 네모 두 개 쳤어요? 자, 복구 자료 조사서 네모, 복구 자료도 네모. 두 개 네모 쳤죠? 예. 두 개가 딱 맞을까? 틀릴 수 있을까? 틀릴 수 있어. 얼마나 틀려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해. 두 개가 많이 틀려. 그거 어떻게 해요? 측량하지, 측량.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측량한다. 아예 이런 자료가 없으면 측량한다. 그죠? 그게 5번이에요. 그게 5번. 5번에 있잖아, 5번에. 5번에 초과 보이세요? 초과. 자, 복구자료 조사서, 조사된 면적 증가 및, 지적 복구자료에 따라 측정 면적과, 자,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아예 이런 거 복구할 자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복구 측량하죠. 됐죠? 그래서 지금 3번만 틀린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지목 문제 나오죠? 지목. 자, 뭐 어느 학원 갔더니 저 지목 어떡하냐? 그럼 제가 뭐라 했겠어요? 외우세요 그랬어요. 외우세요. 그래서 뭐 다른 수가 없어. 다른 수가 없어. 뭐 지목 어떡하겠어요? 외워야 돼요. 자, 다른 수 없습니다. 지목 안 외우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예, 지목. 아니 중개사 됐는데 제가 지목은 부담스러워서 안 외웠어요. 이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목의 종류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대략적인 거는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야 돼요. 세세한 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외우는 게 여러분 평생 가요. 평생 가는 거예요. 지목도 모르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28개 다 놓긴 좀 그래가지고 그중에 이제 물 관련된 거 넣어봤어요. 물 관련된 거. 자,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지. 또 전 나올 뻔했어요 지금. 예,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 또는 과수원이에요. 전 또는 과수원. 과수류를 제외하면 전이고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면 과수원이 되는 거지. 그죠? 물을 상시 이용하면 답이고. 그죠? 예, 상시 이용하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데 자생하면 유지지, 유지. 그죠? 일단 물 재배. 그래서 1번 전, 2번 답 보이시죠? 자, 1번 전 보시면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 자, 그런데 과수류는 제외합니다. 과수류를 따로 재배하면 과수원이 있으니까. 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는 과수원이다. OX.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는 과수원이다. X죠. 이거 전이라고, 전. 전에 있잖아요. 자, 식용, 죽순 재배하면 전이다. 오, 맞잖아요. 그죠? 자, 중림지는 임야. 자, 수림지는 임야. 중림지, 수림지, 암석지죠. 이런 것도 임야입니다. 자, 죽순을 재배하면 전이 전. 2번 답.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네랄 거를 재배하면 답이에요. 자, 물이 고여 있는데 벼, 연, 왕골이 자생하면 유지. 두 개를 섞으면 안 돼요. 이용하여 자생한다. 말이 돼요? 이용하여 자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물이 배수가 안 되는데 재배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재배한다. 그러면 상시 이용해 재배하면 답이고, 그죠? 자, 배수가 안 되는 데서 자생한다 그러면 유지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막 섞어서 문제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예전에 한번 섞어낸 적이 있는데 그건 잘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고, 그죠? 예. 배수가 안 되는데 자생하고 있으면 유지고 이렇게 보세요. 자, 6번 광천제 포인트 뭘까요? 광천제 포인트는 용출. 자, 운송하면 광천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요. 자,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자, 한 글자로 제 그래야 돼. 방 그러면 안 돼. 자, 방조제는 제방, 제.
자, 하천과 국어. 자, 17번, 18번 묶어볼까요? 자연에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국어죠. 예, 인공적 수로는 국어. 자연에 유수가 있으면 하천. 하천은 한 글자로 천이죠. 예, 조마조마해서 하 그럴까봐. 하 그러면 안 돼요. 하는 없어. 하천 천이죠. 예. 자, 국어는 한 글자로 구겠지, 뭐, 구. 설마 거 이상하죠. 거 없어요. 구. 자, 유지는 한 글자로 뭘 유원이야, 유원은. 자, 유지는 유.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이죠. 공원은 공이죠. 원은 유원지. 그랬어요, 유원지.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예, 유지. 그죠? 예, 물을 저장하고 있는 호수나 연못, 연안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 토지는 유지를 한다. 그죠? 예, 자, 20번 양어장이죠? 자, 양어장의 포인트는 육상. 자, 옆에다가 해상의 X라고 쓰시고요. 해상에 쓰면 지목이 없어요. 해상은 지목이 없어요. 육상이 있어야 양어장이 됩니다. 양어장은 한 글자로 양이죠, 양. 어로는 몇 번 나왔어요? 어 아니라 양. 예. 자, 수도용지 한 글자로 수. 도는 뭐예요? 도로. 그죠? 자, 철도용지는 철죠. 예, 교통운수 나오면, 자, 그래서 궤도가 나오면 철도용지. 그죠? 그냥 교통운수만 나오면 도로. 예. 자, 수도용지 됐고요. 자, 주차장은 차. 그죠?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그래서 차장, 천원. 주는 주유소용지. 공원. 자, 하는 없어요. 하천 뭐야? 하천이야. 자, 하천 천이니까 하 없어요. 예. 자, 유원지는 원. 유지. 자, 요거 외우면 돼요. 차장, 천원 써놓고, 자, 헷갈리는 거 한 번씩 써놓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첫 글자예요. 예. 창고용지는 잡종지는 국어는 양어장은 공장용지는 아슬아슬했어요, 지금. 예. 자, 27번부터 봅시다. 27페이지 봅시다. 자, 1번, 2번, 3번. 자, 세 개 묶어보세요. 1, 2, 3. 1번, 물을 상시역 직접 이용하여 벼염이라는 걸 재배하면 답을 한다. 그죠? 2번,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리, 소지, 연못, 토지까지는 유지. 연안거리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 토지, 유지. 다 유지예요. 그죠? 3번 보세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역으로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리, 소지, 연못 등의 토지까지는 유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연완고를 재배하면 답. 자, 여기서 틀렸죠? 그래서 와가 중간에 끼면 생각하셔야 돼요. 와가 끼면 앞뒤가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와가 껴있으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와가 껴있으면 틀리긴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지목 문제는요, 보통 지문 5개를 주고 다음 중 옳은 것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최근 기준에 다 뒤져봐요. 다 옳은 것 고르셔요. 그러면 4개가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물론 뭐 지목은 이제 숙달이 되신 분들은 쉽게 하나 건져가는 문제긴 하지만 숙달 안 되신 분들은 길고 옳은 거 고르시면 나중에 푸는 거예요. 지목이 자신 없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가끔 받아보면. 그죠? 예. 평소에 좀 계속 듣지 그랬어. 예. 근데 지금 안 됐으면 할 수 없지 뭐. 그죠? 길고 옳은 거 고르셔 그러면 빨리 넘어가야 돼. 못 찾으면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찾아야지. 예. 자,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빨리. 자, 뭐 한참 쳐다보다가 안 되겠는데 넘어가면 저 시간 날렸지 문제 못 풀지. 그죠? 심각합니다. 자, 다시 4번 보시죠. 지하에서 온수약속을 용출하면 광천지. 다만 온수약속 일정한 선을 운송하면 제외한다. 그래서 4번 맞죠? 그래서 운송하는 게 광천지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자, 광천지는 한 글자로 광이에요. 자, 천은 하천 있으니까. 5번 저수, 자연수, 모래, 바람 맞기 하는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자, 제방이죠. 제방 한 글자로 제. 자, 우리 등기법에서도 방조제가 나왔나요? 자, 등기법에 방조제는 등기할 수가 있고 방조제 부대에서는 등기할 수가 없고 지목은 제 이렇게 돼요. 예. 방조제는 등기가 됩니다. 예.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방조제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방조제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지목은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못 알아들어 지금? 예, 자,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지목은 자, 됐어. 넘어가. 예, 괜히 얘기했으니까. 예, 말하지 말걸. 예. 자, 6번하고 7번하고 묶으세요. 자, 6번, 7번하고. 예. 또 속으로 그런다? 쟤는 답을 안 가르쳐주고 넘어간다. 이러면 진짜, 나 진짜 좀 그래.
자, 6번, 7번 묶었어요? 6번, 7번. 자,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에 예상된 토지는 하천. 그죠? 근데 소규모수로는 국어.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둘 다 자연유수예요. 예. 근데 인공적수로는 국어. 인공적수로는 국어. 자, 8번. 예, 용출, 운송하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그랬죠? 9번.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초지는 목장유지. 초지는 목장유지. 초지는 목장용지는 한 글자로 목이겠지. 장은 공장용지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유지 목이에요. 예,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자, 공원 한 글자로 공죠. 녹지는 공원. 예, 초지는 목장유지. 자, 정원. 정원은 대. 정원은 대. 자, 다음 10번 보세요. 10번. 자, 위락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밑줄.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는 유원지. 야영장은 유원지. 자, 식물원 유원지. 극장, 미술관, 박물관 대. 극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시설은 대. 동물원, 식물원, 야영장은 유원지. 유원지. 원이죠. 자, 11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 배차장,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잡종지.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 자, 갈대밭은 잡종지. 갈대 없으면 잡종지.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잡종지. 여기까지. 근데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탕, 습지양무지는 임야. 임야. 뒤쪽이 임야죠. 예. 수림지는 임야. 이제 임야. 예. 갈대밭은 잡종지. 중림지는 죽순을 재배한 토지는 예, 죽순 재배 토지는 전이죠. 전. 예, 죽순 재배지는 전이었어요. 예. 자, 됐어요. 예, 그만합시다. 예. 자, 1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은 묘지, 접속된 부속시설은 묘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그랬죠. 자, 넘어가시면 토지 이동이 나옵니다.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 세변말 다 나왔죠? 세변말. 자, 앞에 보세요. 자, 새로 정해지는 거는 신규 등록. 말소하는 거는 바다로 됐을 때. 자, 그 다음 변경되는 건 되게 많죠? 네. 다 묶어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보통 토지 이동은 측량을 수반하죠? 자, 두 개 빼고. 합병과 지목 변경은, 자,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럼 말소 측량 있다, 없다? 있다요. 말소 측량 있어요. 예. 자, 토지 이동하고 나면 등기소에 얘기를 해주죠? 등기 얘기해 줍니다. 예. 그러나 신규 등록은 촉탁사에서 제외한다. 자, 촉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 소관청, 관공서죠.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자, 우리 토지 표시가 변화가 있다. 등기부 표제부도 고쳐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말소 촉탁 있다, 없다? 있다. 말소 촉탁도 있단 말이죠. 자, 대부분은 60일이죠. 60일인데 바다로 된 토지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다. 그랬죠? 자, 대부분 60일인데 분할과 합병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분할 의무, 예외적으로 합병 의무 2개 이렇게 돼요. 자, 분할은 일부 형질 변경일 때 용도가 바뀌니까 지목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60일에 같이 넣어야 돼요. 자, 합병은 2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다,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논다, 철도용지 들어간다 이런 것들. 얘네들은 60일이네.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법상 분할합병은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분할합병 하든 말든 자유예요. 만약에 60일에 분할합병 했어. 그럼 대장이 분할합병 된 거예요. 그 등기소에서 몰라. 그거 어떻게 해요? 소유자가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돼. 소유자가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안 해도 가뜰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안 하겠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촉탁해드려야 돼, 또. 소관청이 대신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장치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분할과 합병은 원래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있으면 60일이요, 1개월이에요? 지적법상 60일, 등기법상 1개월이에요. 자, 뭐부터 하는 거죠? 지적법 먼저 해야 돼. 지적법상. 왜? 표시는 표지적. 자, 표시는 표지적이니까 지적법상 분할 합병하고 나서 등기소에 한 달 이내에 등기하러 갑니다. 그럼 등기부 표제부가 변하죠? 표제부 등기는 소유자가 한 달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아까 신청 의무라고 쓴 적 있었어요? 예, 표제부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소유자가 한 달에 신청하도록. 그건 등기. 그래서요, 자, 그러면 등기하러 갈 때, 분필 등기하러 갈 때, 그죠? 그냥 갈까? 대장 등본 들고 갈까? 대장 등본. 대장 등본 들고 가는 거 4개 있어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 또 멸시. 요때 대장 등본 떼어가는 거야. 그 대장 등본 떼어가려면 미리 이거 60일 했었어야지. 아시겠죠?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분할 합병하면 등기부터 대장부터.
대장부터. 대장의 분할 합병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예외적으로 의무 있을 때는 60일이다. 이거 했으면 이거 대장 등본 띄어서 한 달 이내 등기소에 가야 된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거 표제부를 주등기로 분할 합병을 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가면 소관청에서 뭐 해준다? 촉탁해준다. 여기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예.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말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병도 요즘 좀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거의 잘 안 나와요. 잘 출제가 안 돼. 다 나오면 이제 신규 등록이 좀 나오지.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얘기도 좀 할까요? 신규 등록은 처음 대장 만드는 거죠. 예. 그럼 첫 번째 소유자는 누가 조사해요? 지적 소관청이. 네가 1번 소유자구나. 자, 어떻게 조사해요? 자, 준공검사 또 기재부 장관 협의서 또 판결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소유자를 소관청에 처음 등록해 주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이제 문제 보면서 갑시다. 자, 문제 1번 문제 보세요. 지형변화 바다로 된 토지. 1번 보세요. 소관청은 지형변화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 회복할 수 없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사전에 통지하는 거죠. 사전 통지해서 뭐라고 통지하죠? 뭐라고? 자, 말소 신청 안 하면 직권 말소한다. 며칠 줘요? 90일. 자, 언제부터 90일? 통지 받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죠. 신청 안 하면 우리가 직권 말소한다. 라고 사전 통지를 넣는 거예요. 위에는 신청 의무 있다 없다? 신청 의무가 90일은 뭔데 없어. 90일은 뭔데. 그죠? 신청 의무가 있어. 90일. 방금 90일 해놓고 또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신청할까 안 할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신청하면 신청 스스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하면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말소하죠. 자, 직권 말소할 때 측량한다 안 한다? 말소 측량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말소 측량 비용을 징수할 수가 없다. 지금 이거 돈 내라 그러면 난리 나요. 그죠? 예. 말소는 돈 내라는 게 없다라고 했었죠.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1번에 통지 받고요. 2번 보세요. 1번, 2번. 소관청이 바다로 토지 말소 신청으로 토지 표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대. 그럼 지처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 자, 촉탁은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우리 이런 게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촉탁. 3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 후 지형변으로 다시 토지 밑줄. 자, 다시 토지가 됐어요. 그러면 소관청이 회복해요? 소유자가 신청해요? 소관청이죠. 자, 소관청이 회복할 수 있다에 돼 있어요. 그 옆에다가 소유자 90일 회복 신청 X라고 쓰세요. 소유자 90일 회복 신청 X. 소유자가 회복 신청을 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근데 헷갈리게 하려고 괜히 90일 집어넣어. 그럼 뭐,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속단 말이죠. 회복 신청은 없어요. 90일이고 뭐가 없어요. 회복은 소관청이 당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넘어가시면 4번 보시죠. 자, 소관청으로부터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이 틀린 거죠. 90일이고요. 90일이 나오면 앞에 받은 날이나 꼭 확인하세요. 90일 받은 날. 자, 5번 직권으로 말소가 내복했을 때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소관청이 자, 및 공유소 양쪽에 다 통지를 해줍니다. 이 통지는 사후 통지를 한 번 더 한다는 소리예요. 사후 통지 다 끝나고 통지해줍니다. 자, 소유자한테 통지 며칠? 소유자한테 통지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필요 없으면 7일 글로 가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는 합병 문제입니다. 합병 문제. 합병의 1번 보세요.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 면적 어떻게 합산해서 합병 후 면적으로 그냥 더하면 된다. 그죠? 이걸 사기칠 때 자, 양 토지를 측량하여 합산한다고 X죠. 측량할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소유자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 동그라미 건축물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해줘야 할 수 있어요. 하여한다. 자, 신청하면 하여한다. 자, 신청했을 때는 그걸로 해줘야 됩니다. 원래 합병할 때는요, 선순위 지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를 때 제일 빠른 지번 골라줘라. 건물인데 얘가 신청했네? 그럼 해줘야지. 그죠? 자, 3번.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측량을 하지 않고, 그죠? 경계가 합병을 없어지게 된 부분은 말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낀 경계 지운다, 이 소리죠. 되게 웃기죠. 가운데 경계 지워. 이러면 되는 건데, 저 말을 이렇게 풀었으니까. 합병으로 필요 없게 부분, 막 이래가면서 막. 자, 이거 좀 말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운데 낀 건 지운다. 자, 4번.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합병 신청, 여기까지. 자, 소유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합병하면 소유자가
안 바뀌지. 왜? 둘 다 내 땅인데 뭐. 그럼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잖아요. 이거 소유자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토지 표시만 바뀌잖아요. 토지 표시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돼요. 결의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틀렸죠? 5번 90일이 튀어나오면 안 되죠. 90일.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 이게 뭘까? 004. 자, 실판 보시면 여기죠? 004. 004 부지는 60일 합병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90일 틀렸고요. 자, 넘어가 보시면 정정 나오죠. 17번 테마 정정입니다. 자, 정정이죠. 자, 칠판 보시면 여기 자, 정정. 자,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건데요. 소관청이 발견했죠. 자, 소관청이 잘못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소유자한테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해야 돼. 자, 일단 신속하게 사유란에다가 뭐라 써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소유자한테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 만약에 직권정정이 된대. 직권정정되면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양 보세요. 자,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붉은색 혹은 흑백 반전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요 붉은색을 고딕체로 넣은 적이 있었죠? 고딕체 아니라 붉은색, 흑백 반전. 그래서 누구라도 사유란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발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밑에 직권정정 사유 보이세요? 직권정정 사유가 자, 몇 개 있어요? 자, 원래는 9번까지 있는 건데 10번을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써드린 거예요. 자, 이 직권정정사 외울 겁니다. 외울 건데요. 자, 다는 못 외우니까 일단 1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네모. 자, 5번에 지적 측량 성과 네모. 자, 6번에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 네모. 요 세 개는 일단 외워야 돼요. 결의서와 다르다. 측량 성과와 다르다. 자, 위원회에서 고치라고 나왔다. 그러면 다 직권정정 해야 돼요. 2번, 3번 묶었어요? 2번, 3번. 자, 포인트가 뭐예요? 면적. 자, 면적 증감 있으면 안 돼. 면적 증감 없으니까. 면적은 일치하니까. 경계만 조금 맞추는 건 직권을 해야 된다. 나머지는 대부분 잘못 정리, 잘못 입력, 환산 잘못, 소관청 잘못이 있을 때 다 잘못했을 때. 이럴 때 소관청 잘못했으니까 직권을 고쳐야지. 그런 거예요. 자, 다음에 10번 내려보세요. 자, 10번에 뭐가 있어요? 자, 등록 전환. 그래서 이내일 때는 될 면적, 초과일 때는 직권정정. 이내일 때는 될 면적, 초과일 때는 직권정정. 이렇게 외우세요. 사실 저도 뭐 국어적으로 한국말인데 말을 웃기게 써놓긴 했어요. 제가 볼 때도 좀 뭐 어이없이 써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험생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수험생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 보다가 나는 반대한다. 이러면 안 돼. 무조건 지금 현행법, 현행 판례 이거대로 답을 해야지. 나는 반댈세 이러면 아무도 껍복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소송 안만 해봤자 못 이겨. 수험생은 항상 최하위예요. 그래서 있는 거 현재 최대한 많이 알고 들어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 가끔 있어요. 가끔 Q&A 올라오는데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그를. 그러지 마시고 있는 대로 배우세요. 법 조문대로 판례대로. 자, 지문 비교 들어가죠. 자, 1번하고 2번하고 묶으시고, 자, 뭐가 다른지 두 군데 찾으세요. 1번하고 2번하고. 하나는 고딕체고, 하나는 붉은색. 또, 불부합지. 지적 불부합지. 이런 건 지어낸 말이에요. 불부합지가 아니라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그렇죠? 자, 두 개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하고 묶으세요. 자, 3, 4번. 자, 3, 4번 뭐가 다른지 찾으세요.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는 직권정정할 수가 없고, 자, 면적 증감 없이 이럴 때만 직권정정이 되는 거죠. 자, 5번하고 6번하고 묶으세요. 5번, 6번. 자, 5번, 6번. 자, 뭐가 달라요? 측량 준비 파일, 또 지적 측량 성과, 그죠? 또 다르게 보이려고 또 글자 간격을 좀 넓혀놨어요. 이렇게 넓혀가지고, 그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찾아내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1번 문제 내려가 보세요. 1번 문제. 직권정정할 수 있는 거 고르래요. 자, 기억에 잘못 정리 있죠? 잘못 정리. 그죠? 리을에는 잘못 입력 있죠? 잘못 입력. 자, 니은에서는 뭐가 보이세요?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그죠? 자, 디귿에는 뭐가 보이세요? 측량, 준비 파일.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 말고 딴 거 나오면 어떡하냐? 딴 거 나오면 그냥 찍고. 자, 직권 정정사유들 대략 그랬어요. 자, 결의서와 다르다. 측량 성과 다르다. 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런 거 나와요. 잘못 정리, 면적 증감 없을 때.
자, 넘어가시면, 예, 축적 변경 또 외워야죠. 자,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최근에 한 3, 4년간 계속 축적 변경을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 안 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축적 변경을 좀 자주 내고 있어요. 자,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낫지 않아요? 이게 나요? 훨씬 나? 예, 예. 그럼 이걸 해드릴게요. 예. 자, 그럼 먼저, 예. 자, 축적 변경 신청은 누구한테? 신청은 누구한테?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하는 겁니다. 자, 신청할 때 뭘 낼까요? 신청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내야 돼. 그럼 신청하면 소관청은 위원회를 소집하죠? 위원회 소집해서 뭘 받아야 돼요? 의결서를 받아서 그 동의서 붙여가지고 지도자에게 승인 신청. 됐죠? 자, 신청과 승인 신청 구분하셔야 돼요. 신청은 소유자가 소관청에게 동의서만 내면 돼요. 3분의 1 동의서. 거기다가 의결서까지 첨부해서 소관청이 지도자에게 승인 신청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동의, 의결, 승인 나왔어요. 자, 순서대로 동의, 의결, 승인 나왔죠? 승인 나오면 지첩시 시행공고. 자, 시행공고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승인 받으면 지첩시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한다? 20일 이상. 그죠? 자, 그리고 시행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자, 20일 이상 30일 이내. 그랬었죠? 네, 30일 이내 뭐죠? 경계점 표지. 소유자, 점유자가 표지를 설치하는 게 30일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돈 문제가 해결되죠? 돈. 정산금 공고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자, 며칠 이내? 20일 이내. 자, 20일 이내 하는 게 뭐죠? 납부고지 수령통지.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20일인데, 납부는 6개월. 지급도 6개월. 이의신청은 1개월. 그래서 6611이었어요. 자,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확정공고하고, 확정공고 때 토지이동된 걸로 본다. 자,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장부에 이제 쓰는 거지. 장부에 등록을 하기 전 확정공고 때 토지이동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원래 등록을 해야 토지이동이에요. 네, 그 전에 토지이동된 걸로 본다. 장부에 등록이 다 끝났어. 그럼 등기소에 촉탁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외우실 때, 자,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30일 내, 정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20일 내, 그러고 나서 6611. 그러면 확정공고는 지체 없이. 요까지는 딱 틀이 나와야 돼요. 시행공고, 정산공고, 확정공고. 그죠? 시행공고 언제 한다? 승인받으면 지체 없이 한다. 확정공고 언제 한다?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공고하고, 자, 또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공고는 앞뒤로다, 지체 없이다. 그리고 등록하고 등기 촉탁하고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위원회 얘기했었죠? 자, 위원회. 자, 보세요. 뭐 6개월 다 써 있습니다. 6개월, 2개월 했어요. 네. 그다음에 축적 변경 위원회는 누구 친구들? 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는 애죠? 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 자, 그다음에 전무지식 가진 자 했었죠. 그다음에 돈 많은 애는 토지 소유자. 누가 더 세요? 소유자 세죠? 이것도 또 눈부시죠? 어디 갔어? 이거밖에 없네 이거는. 자, 이거 보세요. 5명, 10명 소유자가 2분의 2 이상. 그죠? 그 동네 소유자가 5명 이하면 전원다. 그죠? 자, 공부 잘하는 애는 전무지식 가진 자. 그죠? 돈 많은 애는 소유자. 누가 더 세요?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들어가요. 자, 그 중에 제일 이쁜 애는 위원장으로 소관청 위원 중에 지명한다 그랬죠.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축적변경위원회의 실무 의결사항은 소관청이 곤란한 것들. 소관청이 제일 시작할 때 곤란한 게 계획 세울 때 할까 말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돈 문제죠. 가격 결정할 때.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의신청하면 곤란하겠죠. 이럴 거를 소관청이 위원회로 넘기는 겁니다. 얘네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이런 걸로 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원회는 다 똑같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에요. 자, 이제 지문 들어가 보죠. 자, 지문. 자, 1번하고 2번하고 다른 거 찾으세요. 1번하고 2번하고 다른 거. 예? 15명 아니라 10명이죠. 예. 3분의 2 아니라 2분의 1이죠. 3분의 1 뭐죠? 3분의 맨 시작할 때 동의 받을 때는 3분의 동의고요. 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2분의 1이에요. 두 개. 뭔가 전원합이 있었는데 소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청산을 안 할 수 있어요. 청산 안 하려면 전원이 나와야 돼요. 시작할 때는 3분의 2, 위원회는 2분의 1. 자, 돈 문제는 전원. 이렇게 해서 3번 나옵니다. 자, 다음 3번, 4번 비교하세요. 자, 3번, 4번. 3번은 축적 변경은 소유자가 누구한테 신청해요? 소관청한테 신청해야죠. 틀렸죠? 4번 승인 신청이요. 승인 신청은 소관청이 시소에게 신청하는 거죠.
자, 5번 보시면 시조사 대조사항의 승인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승인 받으면 지체 없이 무슨 공고죠? 시행 공고죠. 승인 받고 지체 없이 시행 공고. 축적 변경의 목적이나 시행 지역 기간, 또 소유자들 협조사항 이런 것들을 공고해서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 6번 보시면 납부 지급이 완료됐으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된 상을 지역 공고에 등록을 하는 거죠. 확정 공고만 해도 토지동 된 걸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다 맞네요. 자, 다음 확인 문제 1번 보세요. 자, 축적 변경 신청하는 소유자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와 의결서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제출한다. 맞아요? 네? 자, 왜 틀렸어? 의결서를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위원회 의결서는 소관청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소관청이 승인 신청할 때 넣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의결서 틀렸습니다. 자, 2번 시행공고가 있으면 소유자, 점유자 밑줄. 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요. 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표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소관청이 X라고 쓰세요. 소관청이 설치하면 틀립니다. 소관청이 설치하지 않아요. 소관청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 걸 가지고 측량만 합니다. 측량하니까. 그래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재 점유하는 경계 밑줄. 현재 점유하는 경계는 밀어 설치해, 당겨 설치해. 밀어 설치해요. 그죠? 자, 거기다가 표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청산금 조서를 작성한 후 청산금 결정했다라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하는 겁니다. 4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죠. 예, 납부 고지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돈을 내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밑줄. 자, 지적소관청은 통지를 했을까 받았을까? 했어. 소관청에 통지했어. 그럼 소관청은 우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지급.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다 6개월인데요. 자, 주어가 뭔지 보셔야 돼요. 소유자는 받은 날, 소관청은 한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소관청에 밑줄. 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합니다. 자, 여기다가 위원회에 이의신청 X라고 쓰세요. 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소관청에 이의신청합니다. 뭐 소관청 곤란하죠? 곤란하면 어디로 보내? 위원회로 보내. 그래서 위원회에서 또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죠.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시죠. 자, 넘어가시면 19번 테마 지적 측량의 의의죠. 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름 외우는 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 종종 있어요. 예, 앞에 보시고 자, 크게 자,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크게 나누죠. 자, 기초 측량은 세 가지. 삼각 보조, 도근 측량. 그죠? 세부 측량은 되게 많아요. 자,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할 때는 등록 전 측량, 분할할 때는 분할 측량, 합병할 때는 합병 측량 없어요. 자, 지목 변경할 때는 없어요. 그죠? 자, 말소할 때는 말소 측량 있어요. 자, 도시 개발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그죠? 경계점을 복원할 때는 경계 복원 측량. 그죠? 현황을 표시할 때는 현황 측량. 그래서 딴 건 외울 필요 없고요. 8, 9, 10. 요거 외워야 돼요. 8, 9, 10. 그 8, 9, 10을 제가 여기다가 써놨죠? 8, 9, 10 써놨잖아요. 8, 9, 10. 그죠? 예, 말소할 때 측량 있다 없다? 있다. 말소 측량 있단 말이에요. 예. 도시 개발할 때는 8번 지적 확정 측량.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도시 개발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작년에 얘기가 났습니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작년 이거 나왔네. 자, 현황을 도면에 표시할 때 현황 측량. 여기 나왔어요, 이게. 예, 자, 현황을 도면의 경계와 대비해 표시할 때는 자, 무슨 측량? 그래서 정답이 지적 현황 측량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음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 나올 차례예요. 도시 개발하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렇죠? 뭐 쉽잖아요. 다른 거 나올 수가 없다니까. 말소할 때는 말소 측량. 뭐 이거 어떻게 내 이거를. 그죠? 예. 제조사할 때는 제조사 측량. 뭐 이거 어떻게 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 물어볼 거 도시개발밖에 없어요. 도시개발할 때는 지적 확정 측량. 그렇죠?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 그죠?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 측량. 정정할 때는 정정 측량. 뭐 어려워. 그죠? 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니까. 그죠? 예. 자, 이런 측량들은 전부 다 검사를 받는데 검사 안 받는 거 두개 현저히는 검사 안 받는다. 그랬죠? 자, 좀만 더. 자, 제조사 측량은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자, 제조사 측량 의뢰 대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죠? 자, 검사 측량은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되는데, 자, 이것도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의뢰 대상에 제외되는 것과 지적 측량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지적 측량 중에서도 의뢰 안에도 자동으로 되는 게 두 개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지적측량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맞긴 맞는데 우리가 의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게 두 개 있다. 그렇죠? 의뢰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 그러면 맞아요. 여기 보시면 제조사 측량과 확정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측량 하나하나를 외울 거 아니고, 자, 방금 찝어드린 거 몇 개 이름하고 위치만 보면 돼요. 위치. 지적 측량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이 있고, 얘네들을 전부 다 검사합니다. 근데 검사 안 하는 게 두 개 있죠? 현정이. 그렇죠? 이 정도. 별거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좀만 더. 요 세 가지를 기초 측량하는 거죠? 자, 요 기준점 세 개 있어요.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표지는 누가 관리한다? 소관청.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낼 것도 없어요. 이건 기준점 표지를 해서 세 가지 다 묶어서 얘기하니까 무조건 소관청. 성과 관리냐, 성과 열람 신청이냐. 이게 나눠져요. 옛날에는 이거 다 그냥 시도사유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나눴어요. 여기 들어와 버려 가지고 열람 신청은 소관청이 할 수도 있게 됐어요. 이게 출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여기는 무조건 소관청이니까 외울 게 없어요. 보조점, 도근점 다 소관청. 표지, 성과, 열람 다 소관청. 근데 삼각점에 대해서만 성과 관리를 수사하고 열람도 수사한테 하는 거였는데 이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소관청에 가면 열람 신청을 셋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올해는 이거 나올 차례라 그랬죠? 삼각점 표지만 돼요. 삼각점 표지만 통보 규정이 나옵니다. 자, 누구한테? 소관청이 수사한테. 그 옆에다가 장관에게 통보 X라고 쓰세요. 장관에게 통보하는 거 없었어요. 장관에게 통보 X. 장관에게 통보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점과 도근점은 통보 규정 없어요. 보조점, 도근점 통보 규정 자체가 없고 여기만 통보 규정이 있는데 장관한테 통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거꾸로 시도지사가 소관청한테 통보한다. 그거 틀리는 거예요. 저 여기서 표지가 달라진 건 소관청은 바로 알아요. 맨날 이 조사를 하거든. 성과 들고 있어서 모르니까 이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절로 가면 안 돼요. 일로 오는 거예요. 요 통보입니다. 이거 바꾸면 틀려요. 여기다 통보한다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 거 봅시다. 자, 넘겨보시면. 자, 35페이지에 1번, 2번 묶었어요? 1번, 2번. 자, 1번. 1번, 2번 묶어보시고, 지적 확정 측량, 제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에는 포함된다. 그죠? 제외된다면 틀리죠. 그 다음에 3번, 4번 묶으세요. 3번, 4번. 자, 둘 다 측량이 필요한 경우인데, 수행자에게 의뢰. 자, 수행자한테 의뢰합니다. 우리가 측량하려면, 우리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LX공사라고 하죠. 거기다가 돈 내고 우리가 의뢰하는 겁니다. 근데 검사 측량, 제조사 측량은 포함해 제외해요.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시켜야죠. 자, 이것도 지적 측량에 포함되지만 의뢰 대상에 제외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뢰 안 해도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의뢰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다음에 5번, 6번 묶으세요. 자, 5번, 6번. 자, 5번, 6번. 자, 검사를 받지 않는다로 끝나고 있어요. 자, 5번, 6번 뭐가 달라요? 자, 지적 현황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바꿔서 놨죠. 자, 지금은 두 개를 나란히 써놨길래 망정이지. 이게 실제 시험에 6번만 딱 나오면, 그죠? 틀렸다는 거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제 생각에도 치사해요. 이거 너무 치사한 문제야. 그죠? 그래도 나오면 어떻게 맞춰야지. 그죠? 현정이. 괜히 현정이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현정이. 현황 측량. 경계보건 측량. 현정이는 검사를 안 받는다. 그죠? 현정이는 검사를 안 받는다. 확경이 이상하잖아. 확경이 그러면 안 돼. 현정이. 확정 측량 아니란 말이에요. 현황 측량. 그죠? 자, 그래도 까먹는다 이게. 확경이로 어디서 들었더라 이러면서 막 아이고 현정이 검사 안 받는 거. 자, 7번 8번 묶으시고요. 7번 8번 7번 8번 열람 신청이죠. 등본 발급 신청 또는 시도사 또는 소관청이에요. 삼각점이니까. 도근점 보조점은 그냥 다 소관청이에요. 여기서는 삼각점이니까 또는 소관청. 자, 9번 10번 묶으세요. 자, 9번 10번. 자, 뭐가 다른지 다 밖에 둘 다 옳은 걸 바꿔야 돼 지금. 9번 10번 둘 다 틀리게 해놨습니다. 자, 9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일단 틀렸죠? 그다음에 시도사가 통보하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10번은 뭐가 틀렸어요?
10번 잘 보시면 중간에 지적 도근점 성과를 써놨어요. 자, 지적 도근점은 뭘로 바꿔요? 지적 삼각점. 도근점 통보규정 없다니까. 삼각점만 통보규정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찾기 쉽지 않겠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적부심사. 자, 적부심사가 작년에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적부심사 절차도 그동안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작년에 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를 응용해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적부심사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시죠? 위원회. 자, 무슨 위원회? 지적위원회. 자, 지적위원회. 자, 지적위원회가 두 개 있어요.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아까 나왔죠? 축척변경. 전부 다 5명에서 10명 똑같아요. 과반 출석, 과반 차석 다 똑같아요. 모든 위원회 다 똑같습니다. 지적위원회가 두 개라는 거예요. 지적위원회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위원장, 부회장 빼고 나머지 애들은 2년씩 돌아갑니다.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다소관청 친구들이죠. 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들은 장관 친구들인데, 자, 위원장, 부회장 빼고 위원장은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 나머지들은 장관이 2년씩 돌리도록 뽑아주는 거죠. 자, 지방에서는 심사 하나 하는데 중앙에서는 재심사를 하죠. 재심사 또 정책개발, 기술개발, 자, 양성, 징계.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거 5개 외우셔야 돼요. 중앙에서는 재심사 플러스 정책개발, 기술개발, 또 기술자, 양성, 징계. 자, 지방은 심사. 지방은 심사. 하나예요. 심사. 자, 중앙은 재심사. 에다가 정책개발, 기술개발, 기술자 양성, 징계. 됐죠? 지적위원회 2개 나왔어요.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 뭐 있죠?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 곤란한 거 뭐 있어요? 처음에 할까 말까? 계획에 관한 사항, 또 청산금 산정, 또 이의신청. 그 밖에 소관청에 부여한 사항. 그랬죠? 그게 축척변경위원회고,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 중앙지역위원회는 재심사. 플러스 정책개발, 기술개발, 양성, 징계 이렇게 해서 하는 일들을 쭉 정리합니다. 특히 중앙지적위원회 하는 일은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왔어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36페이지 거기 박스에다가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일 5개를 쭉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적부심사와 재심사 청구 절차 나왔죠. 자, 칠판 봅시다. 자, 적부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누가 할까요? 누가 심사 청구할까요? 네? 소유자도 할 수 있고요. 또 이해관계는 할 수 있고요. 또 수행자. 얘네들이 청구를 합니다. 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X, 지방지역에는 X. 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역 이렇게 하셔야 돼. 거쳐. 여기 재심사도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에 거쳐. 그럼 거칠 때 며칠 걸려요? 거칠 때 30일 걸려요. 30일 동안 조사해서 회부를 합니다. 그럼 얘네가 심의할 때 60일. 연장하면 30일. 그래서 외우실 때 363이죠? 363. 자, 되게 오래 걸렸으니까 의결서는 지체 없이 보낸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얘한테 보낼 때 7일. 여기서 7일. 7일 이내 보내면 얘는 이걸 받아가지고 재심사 청구를 90일 이내 해줘야 됩니다. 90일을 넘겨버리면 재심사는 평생 못합니다. 예.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이네. 그죠? 자, 거칠 때 30일. 회의는 60일, 연장 30일. 자, 의결서 나오면 지체 없이. 그럼 여기서 여기 보낼 때 7일. 그러면 자, 여기선 지체 없이, 여기선 7일이에요. 예, 지체 없이 다음이 7일이에요. 그럼 얘는 재심사를 여기로 보냅니다. 재심사 왔고 심사 받은 거 있고 이걸 또 어디로 보낼까? 소관청한테 보내요. 소관청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직권정정까지 가야 돼요. 직권정정.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 들어갑시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되게 세부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은 왜 틀었어요? 1번은 지적 소관청을 뭘로 바꿔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30일 동안 조사를 해서 지방지역에 회부하는 거죠. 그래서 소관청에 나오면 안 됩니다. 자, 2번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랬어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원칙적으로 며칠? 60일. 90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심의 의결합니다. 부득이하면 최장 90일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60일로 끝내야 되죠. 자, 3번 연장.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밑줄 치세요. 자,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혼자 연장한다면 안 돼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합니다. 1차 연장. 계속 연장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한 번만이니까요. 열흘만 연장할 수도 있어요. 20일만 연장할 수 있고 30일도 연장할 수 있고 근데 40일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번만 딱 연장할 수 있다. 자, 4번 시도지사는 적부심사 의결을 받았어.
받았으면 7일 이내. 맞죠? 7일 이내. 청구인 이해관계 내 의결서를 통지합니다. 363 지체 없이 7일이에요. 뭔가 어디서 5일도 받는데? 5일. 일시장소 한 건, 회의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그래야 회의를 여는 거니까. 그때는 5일이에요. 자,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역의 의결에 불복한대. 그럼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맞아요. 자, 시도지사를 거쳐. 틀렸죠? 장관을 거쳐. 자, 다음 기타 지문 비교 몇 개 한번 볼 건데요. 자, 밑에 1, 2번 묶으시고 다른 거 찾으세요. 1, 2번 묶으시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똑같죠? 자, 1번은 주소고 2번은 개명이잖아요. 자,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 직권 변경. 주소 바뀌면 직권 변경을. 자, 무슨 변경이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요거 직권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주소가 바뀌었으면 해주는데요. 자, 사람 이름이 달라. 그럼 각하시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본인이 가서 개명됐다는 걸 변경 등기를 단독 신청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신청을 2번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직권 변경 안 해줍니다. 자, 넘어가시면 3, 4번 묶으시죠. 자, 마지막 3, 4번. 3, 4번 묶으시죠? 자, 3, 4번의 공통점은 가등기 말소예요. 3, 4번 둘 다 가등기 말소인데 3번은 소유권 가등기 말소니까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이 필요합니다. 4번은 저당권 가등기 말소잖아요. 이럴 땐 인감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이 틀린 거죠. 둘 다 가등기 말소면요. 가등기 필정보는 내야 돼요. 가등기 필정보는 둘 다 필요합니다. 가등기 말소니까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가 필요하죠. 그러나 자, 소유권 가등기 말소라면 인감도 추가해야 된다. 근데 저당 가등기 말소는 인감 필요 없다. 자, 5번, 6번 이제 올해 본문에 나온 거죠. 자,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까지는 좋아요. 자, 일괄 신청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아니고는 하여한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일괄해서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대위할 때는 일괄이 안 될 수 있어요. 대위할 때는 나중에 할 수 있단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하여한답니다. 할 수 있다 안 돼요. 자, 7번, 8번 묶어볼까요? 7번, 8번. 자, 이미 전세권이 들어왔는데 동일인 명의로 주택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자, 예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전엔 용의권이 2개 들어올 수는 없지 않냐 그랬는데 자, 지금은 동일인 명의네? 그럼 얘 보호하는 의미가 있겠네? 라고 해서 추가로 더 보호하자는 의미로서 주택임대차법원 보호를 많이 해주잖아요. 이건 좀 얘를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용의권 2개 들어오면 안 되지 않냐? 이 맞는 말인데요. 자, 결론은 현재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논리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 9번하고 10번 올해 개정된 거죠. 합병하라는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데 주소가 달라.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무리 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안 되는 건데 이번에 개정돼서 되는 방법을 준 거죠. 그래서 소관청이 동일 이름을 확인했으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한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병 그 소유자 주소 확인하는 절차가 밑에 박스에다가 따로 써져 있는데 맨 밑에 다해 보시면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이라면 이걸 가지고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확인을 해준단 말이죠. 아니면 갖다 내야 돼요. 어쨌든 동일인이 확인되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한번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 없다 하고 그리고 예외가 생겼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소가 다르면 안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뭐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공부할 시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다라고 막 나 시간 없는데 어떡하지 뭐 그때 좀 할 걸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면 충분히 시간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느 과목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다 할 시간은 없고요. 과목마다 오늘은 한 3개씩만 볼까? 10개씩만 볼까? 이렇게 하면 전체 범위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오면 한 번 더 돌아가면서 한 4개만 더 보지. 또 시간 나오면 한 5개 볼까? 이러면서 늘려나가면 한 과목을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려고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고 내가 보는 게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6과목 계속 정신없이 계속 돌려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이제 마지막 부탁드리는데 잠을 줄이면 안 돼요. 잠을 많이 줄이지 마시고 일정한 간격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